영주시가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열고 적극적으로 구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AI가 발병하자 안동시는 AI 방역 전선을 구축하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건설산업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발주공사를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FTA 체결로 농촌사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하남시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영양건강 오감 놀이터를 열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부천보건소가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득지미 유호지락, 미지지인. 지극한 아름다움을 몸소 깨닫고 지극히 즐거운 경지에서 논이는 사람을 지인이라 한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짧다고 해서 허무감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자는 위의 말처럼 예술처럼 살라 하는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초석을 잃고 사회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결국 가진 욕망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데요. 사실 인생의 즐거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다면 삶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정말 예술처럼 아름답고 또 자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한 주를 시작해볼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포항시가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구미 상공회의소를 찾아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시가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구미 지역 기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항 홍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13일 영일만항은 대구 경북 여러분의 항만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대경권역 수출입 기업 초청 영일만항 홍보 설명회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강덕 시장은 영일만항의 항로 개설 현황과 부산항에 비해 짧은 운송거리, 넓은 부지 등 영일만항의 장점과 포항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9년 8월 개항한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유일한 국제 컨테이너 항만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개항 5년째를 넘긴 지난 10월 기준으로 누적 물량 60만 TU를 달성하는 등 국내 어느 신규 항만보다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취업 대란이 이어지면서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신 분이나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영주시는 구직자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로 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취업상담사가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고 취업 알선까지 지원해줍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는 취업상담사가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1대1 취업상담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을 지원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주시는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를 홍보하고 구직자들의 기호와 특성을 파악해 취업 지원 방향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주 토종닭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 안동시가 AI 방역 전선을 구축하고 바이러스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는 안동시가 경주 AI 양성 판정에 따라 긴급 방역 전선을 추가 구축했습니다. 가금 사육 농가의 소독약품과 방역복, 한우 사육 농가의 생석회를 지원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며 바이러스 원천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와 식당을 파악해
공동 방재단을 투입하며 조류 인플루엔자 집중 차단 방역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자체 발주 관급 공사를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조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관급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로 지역업체 근로자의 우선 참여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시의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면 연간 2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140곳의 신호를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시내 20개 교차로 지점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신호를 조정한 결과 차량 운행 속도는 평균 43% 향상돼 23억 원의 교통혼잡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124곳의 신호를 연동화하고 16곳의 신호를 조정하는 등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과 신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혹한, 폭설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은 관내 초등학교의 환경교육활동가가 방문해 이론 강의와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내 수영장에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진공관 245제곱미터를 설치함으로써 연 2천만 원의 유류 구입 예산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농촌의 다시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낙후되고 생활 환경이 불편해 청년층의 도시 이탈 및 고령화로 인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의 농촌. 마을 공동화와 지역사회 침체로 신음하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농촌의 활력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돼 왔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하고 더불어 기초생활 수준을 확충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 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는 농촌 개발 사업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횡성군에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2013년 우천면과 강림면에 이어 2014년에는 청일면과 서원면이 선정됐으며 신규 마을 조성 부문에도 둔내면 마음지구와 지역 역량 강화 1개 사업이 선정돼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원면에는 사업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촌리 면소재지 일원에 대한 사업의 윤곽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청일면과 함께 기초생활 환경 및 경관 개선에 중점을 둔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원면 소재지가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좀 떨어져 있었는지 몰라도
규모도 작고 그래서 낙후됐었는데 이번에 소재지 정비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정말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목적 복지센터가 설립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문화 공간 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아마 앞으로 우리 서면이 정말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그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관 개선과 함께 주민교육, 홍보, 지역 리더 양성 등 다양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횡성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횡성군을 비롯한 지역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개발의 범위에 대한 우려 등 넘어야 할 난관도 아직 남아있는 현실이지만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 살 벌은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건강 오감놀이터를 개최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등 아이들이 스스로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영유아기. 다양한 음식을 체험해보고 영양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5세에서 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영양건강 오감놀이터를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은 인형극을 보면서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구별하고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테마별 놀이터에서는 구연동화 및 채소 영양 교육을 통해서 싫어하는 야채의 냄새를 맡아보고 입으로 꼭꼭 씹어도 보면서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요리 활동을 통해 영양 만점 단호박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무료로 좋은 체험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고요. 급식 지원센터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주고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편식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많이 돼서 각 가정에서도 만족도가 아주 높으십니다.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 오감놀이터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600여 명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소꿉놀이와 미술놀이 등 자유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 즐거운 체험 학습장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평일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유참여는 주말의 시간을 배분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교육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오산시가 지난 9월부터 7개의 평생학습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매니저 48명이 상담과 교육 진행을 도와주고 전문 강사와 재능 기부 강사가 투입돼 46개의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평생학습. 그 터전인 마을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오산시 7곳의 평생학습 시범마을에서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고 건강한 요가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산시에서는 시민 참여학교, 학부모 스터디, 런앤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 10월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평생학습 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요. 입주민들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희 입주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즐겁고 현재 7곳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시범마을은 평생학습 매니저 48명이 각각 배치돼 있고 전문 강사와 재능 기부 강사가 진행하는 46개의 강좌가 개설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범마을도 늘리고 점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마을은 저희 관내 아파트 7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이제 입주자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강사를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7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나갈 거고요. 좋은 학습마을 공동체 안에서 땀과 열정에 행복한 배움을 주고 마을과 도시, 사람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평생학습마을.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오산시의 행복한 학습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금연 종합 대책이 지난 9월 발표됐죠. 금연구역도 실내에서 실외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체내 일산화 탄소량을 측정하는 작은 기계, 마우스피스를 힘껏 불어봅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수치, 경고를 뜻하는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3까지 정상 수치임을 고려하면 꽤 많은 양입니다. 연탄가스 중독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일산화 탄소. 폐 속에 연탄가스가 그만큼 차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오정보건소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금연 상담사와 영양사 등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체내 일산화탄소량과 폐활량, 혈압과 혈당 등 간단한 검사와 함께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각종 금연 요령도 알려줍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금연, 때때로 찾아오는 담배 유혹에 상담사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저 혼자 하기는 조금 막막하고 그랬었는데 교육원 내에서 금연 클리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사실 1, 2주 차 때는 좀 흡연 욕구가 강했었는데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3주 정도 됐고 앞으로도 계속 금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실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된 흡연 예방 교실. 애초에 담배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함으로써 흡연을 막는 최고의 금연법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을 활용해 담배의 실체와 흡연 피해 등을 설명하는데요. 수업 후 직접 만든 금연 보드판, 흡연의 위험성과 경각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호기심이나 멋져 보인다고 해서 담배는 함부로 피면 안 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어요. 흡연 예방 교실은 올해 10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내년에는 초중 고등학교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고 담배 연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공동 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 아파트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 내 금연 아파트는 6개 단지,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주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커피숍 등 모든 일반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입니다. 또 공원,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비롯해 일반 거리의 금연구역 지정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뿌리치기 힘든 담배의 유혹, 이제 보건소와 함께 그 해로운 유혹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가 해병대 입소자 가족들을 위해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입소자 가족분들은 마음이 적적하실 텐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포항시 어디를 여행하는지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는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이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들이 가득한데요. 쌀쌀해진 날씨만큼 긴장감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의장대 화려한 공연을 보며 잠시 풀어봅니다. 오늘 제가 해병대 입소하려는 연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투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투어인가요? 네, 오늘은 입소 장병 그 부모님들 위해서 저희 포항 시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식들이 그 군에 보내고 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가 해서 부모님들한테도 그 시티 투어 해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포항시의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그래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의도로 기획된 투어인데요. 근데 이 투어를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가하려면 우리 입영 통지서 나갈 때 안내 리프레시 나가고요. 아니면 시청 우리 관광진흥과로 전화 연락하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돌아서야 하는 뒷모습에 아쉬움과 눈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간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층 더 성장할 아들을 기대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입소 장병들의 가족들을 위한 시티 투어 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버님 어떠세요? 방금 아들 딱 보내셨는데요. 예, 뭐 잘 다녀오겠죠 뭐. 예. 아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곳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뭐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입소자들 보내놓고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안내를 보고 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저 포항은 사실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군대 자식 군대 아니면은 와볼 수 또 쉽게 와볼 수 없는 곳이라 이왕 온 김에 투어를 해서 뭐 고맙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소 행사가 끝나면 시작되는 시티 투어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이동하는데요. 목적지인 호미곶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포항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영 통지서에 동봉되어 오는 투어 홍보물에 참가 신청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까요. 해병대 입소 장병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어떠세요? 호미곶 직접 와보셨는데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꼭 그 일출 보러 오고 싶어져요. 오늘 아들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 하시네요. 네, 이제 자주 올 것 같아요. 한 7주니까 한 두 번은 더 올 수 있을 기회가 있으려나? 두 번이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도 아들 딱 보내놓으시고 오셨는데 저 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리 막내거든요. 셋째예요. 셋째. 이제 큰애를 보내놓고 큰애는 이제 제대했어요. 그랬는데 큰애 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도 일주일 전부터 참 가슴에 먹먹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보니까 다들 의젓해서 제 마음이 참 편해요. 그리고 나라는 아들을 지켜주고 아들은 나라를 지킨다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고 기대가 돼요. 나라에 잠시 아들을 맡겨놓은 부모들의 마음을 시티 투어를 통해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입소 예정일에 맞춰 매달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요, 제가 해병대 입소 가족들을 위한 포항 투어에 함께 참여를 해봤는데요. 저도 가족들의 마음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들어간 우리 아들들, 제가 군생활 잘 하도록 마지막으로 응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설렘과 추억, 즐거움과 매력을 선사하고 소원과 자연 치유를 얻는 제6회 자라섬 싱싱겨울축제가 펼쳐집니다. 자라섬 싱싱겨울축제는 2015년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얼음 송어 낚시, 눈 얼음 썰매, 공연 및 체험 이벤트 등 좀처럼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3대 관광 휴양도시,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가평군에 가셔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벌이 1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부산역과 광복동 거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겨울빛 축제인 이번 행사는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랑과 나눔을 꿈꾸는 축제로서 일루미네이션,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 37일 내내 펼쳐지는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 놀라운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힘이 들 때 나오지 않는 힘을 억지로 짜내는 것보단 잠깐 쉬어주는 것도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힘내라는 말보단 가만히 옆에서 서 있어주는 것이 내 옆에 그 사람에게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해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